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사람 유형. 한 번이라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월의 멋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들 하죠. 오늘은 여러분의 평생을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는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연을 통해 공감과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유형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서울에 사시는 65세 이정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정자님은 한때 친구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자입니다. 올해 65세가 된 저는 한때 동네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까웠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서로의 일상을 나누곤 했지요. 하지만 그 친구는 언제나 부정적인 말투로 대화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힘들어서 그러겠거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말들은 저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야, 너는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엔 혼자야. 요즘 세상에 누굴 믿고 살아? 라는 그녀의 말은 마치 제 마음속 희망을 꺼뜨리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하면 그녀는 늘 의심과 부정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던 어느 날 저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친구에게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거 배워서 뭐하게? 그녀의 반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제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는 용기를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에 흔들리며 살아도 괜찮을까? 그날 이후 저는 그녀와의 만남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을 줄이는 대신 서예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더 자주 어울렸습니다. 서예를 배우는 동안 만난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점점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거리를 두기로 한 친구를 탓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마 그녀도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그런 태도를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밝은 삶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요즘 저는 서예를 통해 얻은 작품들을 소소하게 전시하며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한층 풍요로워진 느낌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밝은 삶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보세요. 분명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정자님의 부정적인 친구와의 거리두기 그리고 정자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정자님의 이야기처럼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자신도 모르게 삶의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긍정적이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도 한번 돌아보세요. 두 번째 유형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경남 창원에서 보내주신 62세 김종태님의 이야기입니다. 종태님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 때문에 실망한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들어보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태입니다. 올해 62세인 저는 50대 후반쯤부터 오래된 친구와 자주 만나며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유쾌하고 친근한 사람이어서 그와의 만남은 반가웠습니다. 처음엔 그의 방문과 전화가 반갑기만 했고 몇 가지 부탁도 흔쾌히 들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연락이 올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편함은
그의 부탁이 점점 빈번해지고 그 내용이 부담스러워지면서 더 커져갔습니다. 단순히 일상적인 부탁이 아닌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받았을 때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제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저는 신중히 생각한 끝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야.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의 연락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점점 그 상황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진심으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친구를 탓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도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저는 우정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어려운 부탁을 거절당했더라도 그 관계는 유지되었을 겁니다. 지금 저는 그와의 관계를 떠올릴 때 아쉬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 경험이 제게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금 가르쳐 줬으니까요.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며 진심 어린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종태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종태님 이야기처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과는 관계를 오래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도움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해 찾아옵니다. 이런 관계는 스스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종태님의 사연에서 진정한 우정의 진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거짓말과 핑계가 일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연은 대구에 사시는 58세 박순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순희님은 동네 지인 때문에 곤란을 겪으셨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희입니다. 올해 58세인 저는 몇 년 전 동네 지인과의 작은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늘 밝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저에게 좋은 정보를 주겠다며 다양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특히 투자에 관한 얘기를 자주 꺼냈는데 그의 말투와 태도는 너무나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안전하고 수익도 좋은 기회라며 작은 금액을 투자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도 믿음 반, 호기심 반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수익은커녕 제가 맡긴 돈의 행방조차 불투명해졌고 그 지인은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그를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핑계가 늘어났고 결국 제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제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줬습니다. 왜 그를 믿었을까? 라는 자책도 했지만 결국 제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믿음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죠. 지금은 그 경험을 통해 더 조심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고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며 더 신중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큰 축이지만 때로는 믿음의 신중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거짓말과 핑계는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순희님처럼 이런 사람과는 선을 긋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희님의 이야기는
신중한 믿음의 가치를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감정적 조종자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연은 충청남도에 사시는 65세 김영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자님은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65세인 저는 몇 년 전 큰아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 후에도 종종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저를 찾는 이유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의 갈등을 이야기하며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며느리한테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처음엔 제 행동이 정말 문제였나 싶어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아들의 말과 행동이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 감정을 흔들고 제 선택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엄마만의 생각과 삶이 있어. 내 의견을 존중하지만 나를 조종하려 들면 안 돼. 처음엔 아들이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의 단호한 태도를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감정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가스라이팅은 특히 가족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필요하다면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영자님의 사연을 들으시고 가족 안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광주에 사시는 70세 윤상철님의 이야기입니다. 상철님은 친구의 태도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상철입니다. 친구와 20년 넘게 알고 지냈지만 그 친구는 어떤 일이 생기든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동창 모임에서 실수한 일이 있어도 항상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잖아 라며 제 탓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그 친구와는 연락을 끊고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상철님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과 멀어지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삶의 질을 좌우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평생 기억에 남을 사람이나 상종하지 말아야겠다고 느꼈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깨달음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월의 머지였습니다.